이번 시간에 같이 볼 영상은 로그 함수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지수 함수의 활용에서도 해서 알겠지만 이 활용이라는 건 결국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자라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건 모든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자라는 게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값을 구하자는 것과 똑같다. 두 그래프를 그려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조사를 하자는 것은 부등식을 풀자는 것과 똑같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다 보니까 로그의 성질이 가미돼서 그냥 푸는 거지. 알겠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여기 보면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은 다음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또는 이것 꼴이 반복되는 로그 방정식은 이렇게 푼다라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고, 결국 저거 읽는다고 저거 알아둔다고 해서 모든 문제 풀리는 건 아닐 거거든요. 결국은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경험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꼴이 반복되는 로그 방정식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자라는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갈 거고, 자, 로그 부등식도 우리가 지수에서 했던 거 경험을 살리시면 됩니다. 주어져 있는 함수가 증가 함수라면 부등식 방향 그대로 갈 거고요. 주어진 함수가 감소하는 함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있죠. 지수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로그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면, 자, 로그 방부등식.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로그 값이 정의가 되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로그 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데 그럼 이건 푸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그 값 자체가 정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밑이 뭐보다 커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고요. 됐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보통 이제 이만큼은 웬만하면 되도록 줄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진수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 꼭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 이게 진짜 지수 방부등식 또는 다른 방부등식과 다른 그런 것들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제일 먼저 진수가 0보다 크다를 쓰고 시작하세요. 한글로 진수가 0보다 크다를 쓰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식에서 진수 부분이 0보다 크다를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우리가 지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밑을 통일을 해보자. 그래서 풀리면 그냥 그걸로 끝을 내자. 만약에 무언가가 반복되는 꼴이 있다면 치환을 통해서도 한번 풀어보자. 됐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등식일 때는 부등호 방향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증감일 때. 그래서 그 정도는 지수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쉽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로그 방정식을 풀어라.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라고? 진수가 0보다 커야 돼. 진수가 0보다 커야 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거부터 하세요. 그래야 로그 값이 정의가 된다고요. 로그 값이 나올 수 있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 각각의 값이 있어야만, 이런 각각의 로그 값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걸 정리를 하면 결국 x는 뭐보다 크다일 때를 다루겠다, 8보다 크다일 때를 다루고 있겠다라고 시작한 다음에 이제 푸는 거야. 자, 로그 방정식을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밑을 다 통일해라. 자, 근데 여기는 이미 3 나와 있으니까 통일을 시킬 필요 없는데 여기만 조금 밑을 동일한 로그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로그의 성질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로그를 따로따로 둘 게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합쳐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실 거고요. 2는 밑이 3짜리 로그로 바꿔주면 이렇게 9가 될 겁니다. 그럼 로그 값이 같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진수 부분의 값이 서로 어때야 되겠다? 당연히 같아야만 똑같은 로그 값이 계산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가 9랑 같다.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는 뭐다? 9 또는 얼마로 나온다?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우리가 이미 써놨잖아요. x의 범위가 어때야 된다고? 8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9만 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굳이 내용 정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또 가볼게요. 자, 똑같이 풀게요. 진수 x-5가 0보다 커야 되고 x-2가 0보다 커야 돼. 자,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습관이 잘 들면 이렇게 주저리 쓰진 않고 그냥 딱 보자마자 x는 5보다 커야 돼 이렇게 쓰게 되겠지. 알겠지? 쓰는 건 무조건 하셔야 돼. 이게 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지금은 선생님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너네 선배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이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서 틀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알겠죠? 꼭 쓰는 습관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 쓴 상태에서 이제 밑을 다 통일해 보려고 할게요. 자, 여기는 밑이 2고요. 여기는 4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이야 어차피 어떤 밑으로도 맞춰갈 수 있을 거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 뭘로 할래? 이렇게. 자, 밑을 2로 할래라고 선택을 했대. 그러면 이거는 로그 2의 x-5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잘 되지 얘들아? 2로 맞췄으면 앞으로 나오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로그 4의 로그 2의 x-2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을 윗자리로 바꿀 거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자, 여기는 2분의 1 귀찮잖아요 이거. 왜냐면 올려도 귀찮고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에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해서 하겠대. 그러면 로그 2에 여기에 2가 붙는 건데 이거 올릴 거거든. 그러면 식 자체가 x-5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로그 2의 x-2고 2배를 했기 때문에 2 로그 2의 2라고 써도 되지만 로그 2의 4라고 쓸게요. 그래야 로그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합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합쳐진 상태를 바로 쓴다고 치면 로그 2의 x-5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2의 x-2랑 4를 곱할 거니까 4x-2 이렇게 쓸게요. 자,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진수가 뭐 하기만 하면 같아지기만 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 로그 방정식은 성립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4x 마이너스 8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만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3은 0 이렇게 되겠지. 땡땡땡 x값은 3 또는 11이다. 하지만 또 찾아놨다 우리가 이렇게 맞지?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값은 누구만 될 것이다? 11만 될 것이다. 다들 할 수 있겠죠? 자, 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네. 밑을 다 통일하기가 힘드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했었던 우리 여러 가지 로고의 성질들을 이용해 가면서 한쪽에 이렇게 밑이 똑같은 로고 형태로 만들기가 힘들어. 밑이 똑같은 로고 형태로 만들기가 힘들어 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그리고 이제부터 경험을 했다면 이건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거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라는 문제구나. 자, 우리가 치수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라는 걸 t로 치환했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t값이 0보다 크다를 생각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2의 x제곱이란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 값이 있잖아. 무조건 이 0이라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근데 우리가 봐봐. 로그 생각 한번 해볼게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더 간단해. 로그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러면 밑으로도 제한이 없고요, 위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놈은 제한된 범위가 생기지 않아요. 저런 거는 왜 계속 생길까? 자, 아무튼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환을 했었을 때 제한된 범위에 대한 고민할 필요 없고 t 제곱 마이너스, 자, 이 3 정도에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원래 이런 거 3 나오고 2 나오고 뭐 이런 숫자 나올 때 생각 꼭 해줘야 될 게 x가 0보다 크냐 안 크냐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x 3의 x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 값이 정의가 되려면 이미 x는 무조건 뭐보다 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다. 0보다 큰 것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3은 그냥 나와서 3t 플러스 2라는 걸 푼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t 값은 다시 얘기하면 로그 3의 x 값은 뭐 아니면 뭐다? 1 또는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나씩 푸는 거야. 이렇게를 풀게 되면 x 값은 3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이렇게를 풀게 되면 x 값은 9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제한된 거 없었기 때문에 3 또는 9 자체를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을 이렇게 둔 것뿐이야. 우리 보고 로그의 성질을 쓸 수 있는지를 묻는 거지. 이렇게. 됐죠? 자, 얘는 어차피 또 x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만 값이 정의될 거라서 이렇게 식을 쓴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얘들아 이거 어차피 1이잖아요. 그 다음 이것도 1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1이라고 쓰고 얘는 t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식 자체가 t제곱 마이너스 1은 3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t제곱이 4라는 거니까 t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t는 누구라고요 얘들아? 로그 2의 x라고요. 되셨나요? 자, 그럼 또 이것도 하나씩 푸는 거야. 이렇게 풀면 x가 얼마다? 1이다. 또는 이렇게 보면 x가 얼마다? 아이고, x도 안 쓸게요. 이렇게 풀면 x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할 수 있죠. 로그 계산은 다들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둘 다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예제 1번과 예제 2번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진수의 범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진수 범위 정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가볍게 가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이런 진수의 범위들은 꼭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습관 자체를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예제 3번 한번 보시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1번 문제인데, 우리 이거 방금 풀어봤으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t제곱은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 이 식을 이렇게 바꿨다고 칠게.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당황을 해. 분명 위에서는 전부 다 인수분해 되는 것들을 배웠는데 갑자기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근의 공식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이런 거 한번 한 적이 있거든. 그게 잘 생각이 났었으면 좋겠는데, 봐봐요. 위에 있는 이 식은요, 문자 뭐에 관한 방정식이야? 맞아요. x에 대한 방정식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x에 대한 로그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당연히 x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나온 거니까. 됐지? 근데 여기 바꾼 거는 얘들아, 이 바꾼 거는 뭐에 관한 방정식이야? t에 대한 방정식이고요. 정확하게는 2차 방정식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t를 풀었을 때, 이 식을 풀었을 때 t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물론 지금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쓸게요. t 값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걸 알파 또는 베타라고 쓰는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거 안 돼요, 얘들아. 결국 t라는 것은 로그 3x 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것 또는 로그 3 베타를 대입한 거를 t의 근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두근의 곱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아,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 배웠듯이 이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맞아요, 더하게 되면 결국은 밑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놈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있는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기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땡땡땡 알파 베타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2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위에처럼 인수분해 되지 않아도 두근을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곱을 구하라고 했었으면 저걸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되셨나요?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니까 할 수 있겠지. 바로 해볼게요. 자, 2번을 바로 푸시면, 이거 1번이었습니다. 2번을 풀어보면 나는 저 식을 보니까 여기 있는 로그 5x라고 하는 것은 로그 5 더하기 로그 x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로그 x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 거는 그대로 쓴다고 치면 로그 2 곱하기 로그 x라고 하고 빼기 3 이꼴 0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풀면 다시 말하면 x에 관한 로그 방정식을 풀면 x값이 알파 또는 베타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 두 개의 곱을 구해보세요. 했던 경험을 생각하면 나는 이제부터 로그 x를 뭐라고 볼 거고요? t라고 볼 거고요. 그럼 식만 정리하면 t 제곱 플러스 로그 2 더하기 로그 5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도 x가 있고 이거 분배하면 여기도 x가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자, 그 다음 건 남은 건 마이너스 3입니다.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10이지. 그래서 로그 10이라는 건 계산을 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쭉 지워서 이렇게 써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그게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면 된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t값을 풀면 로그 알파 또는 로그 베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근의 곱을 구하라는 건 이 t에 관한 방정식에서는 두근의 뭘 구하라는 거다? 합을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그 합은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계산을 하자는 거야. 여기 있는 계수들을 보고 1이니까 얼마라고 해주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근데 이거 로그 값은 로그 알파 베타로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땡땡땡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빠르게 풀어봤어요. 물론 더 잘 되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주저리 하지 않는다면 더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4번을 보면 이제 드디어 부등식이 나왔네요. 자, 부등식을 풀 때는 뭐를 또 생각을 하자? 부등호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주어진 함수가 증가 함수라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고요. 주어진 함수가 감소 함수라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 된다. 됐죠? 자, 예제 4번에 1번을 먼저 보시면 일단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로그 방부등식이라면 이거 꼭 쓰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값이 3보다 커야 된다라는 결론을 써두자. 자, 그 다음부터는 풀어가는 게 방정식에서랑 똑같아요. 자, 밑을 통일을 하자. 물론 로그의 성질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좌변은 요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 변은 2라고 쓰는 게 아니지. 밑이 2짜리 로그를 쓴다면 요렇게 쓰겠다. 자, 주어져 있는 로그 함수는 증가예요. 그래서 진수 가지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챙겨가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4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상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x의 값의 범위를 풀면 2차 부등식은 다들 풀 줄 알죠?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해서 이게 답이다 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로그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x가 3보다 컸어야 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서 답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x값이 뭐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에 2번을 보시면 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이제 빠르게 해보면 x는 0보다 커야 되고 x-8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는 무조건 8보다 커야만 로그 값들이 정의가 되더라. 대체. 자, 그 다음부터는 밑을 통일할 거기 때문에 3분의 1인 형태로 통일하게 되면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되겠지. 바꿔주시면. 자, 근데 밑이 3분의 1짜리래. 다시 얘기하면 감소하는 함수래. 그러면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은 작아야 되고요. 정의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함수값이 커. 근데 오른쪽 함수값이 왼쪽 함수값보다 크네. 다시 얘기하면 정의역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누가 더 커야 돼? x 곱하기 x-8이 9보다 커야 돼. 이런 얘기를 지수에서 다 했다고요. 지수 방정식 부등식 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x는 뭐보다는 크다? 9보다는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는 해가 나올 건데 최종답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체크를 하자. 요만큼의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했네. 그러면 최종답은 어떻게 하자? x값이 9보다 크다라고 해주자. 됐죠? 우린 8보다 큰 것만 선택해야 되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
선생님 이제 이거 지겨운데요. 방정식에서 했으니까 바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갈게요. 로그 3의 x라고 하는 놈을 t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t의 범위가 다시 말하면 로그 3x의 범위가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됐지? 자, 그럼 밑이 얼마짜리라서 3짜리라서 이 2라는 숫자는 로그 3의 9라고 보시면 되고, 1이라는 숫자는 로그 3의 3이라고 보면 되고, 증가였기 때문에 x가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를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x가 0보다 큰 거에서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딱 보시고 0보다 큰 게 아니기만 하면 답을 다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더 넘어가 볼게요. 이거 어땠다고요? 왼쪽 거랑 똑같은 문제였다고.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서 찢어라는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라는 거였지. 이거 곱하기 이거 찢으면 바로 쓸게. 이제 1 더하기 로그 3의 x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거 t라고 생각하고 풀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t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4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근데 이때 이 t가 누구라고요? 맞아요. 로그 3의 x예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로그 4라는 건 3의 8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5라는 건 로그 3인데 24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밑이 얼마짜리? 3짜리. 무슨 함수? 증가하는 함수.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밑을 맞췄기 때문에 저 숫자 보고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예제 6번입니다. 마지막 예제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x에 대한 부등식은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무슨 말인지 다들 알고 있지?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떠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판별식 t가 어때야 돼? 맞아요. 0보다 작아야 돼. 떠 있다라는 건 교점이 없다, 해가 없다. 판별식 2차 방정식이라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 t가 교점이 없어야 돼.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래서 4분의 d 바로 쓸게요. 자, 로그 2의 a라는 놈을 제곱하시고요. 마이너스 로그 2의 4a 계산을 했더니 0보다 작아야 돼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어때? 바로 위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지? 로그 2의 a를 t라고 보자. 됐나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a니까 2 더하기 t일 것이다. 그럼 부등식은 다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자는 거고요. 그걸 옆에다가 써주면 t 값의 범위는 2보다는 등은 없구나.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t가 누구라고요? 로그 2의 a라고요. 밑이 얼마짜리? 2짜리. 그래서 로그 2의 4 로그 2의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라는 함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그대로 챙겨서 요렇게 써주시면 이게 저 부등식,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 1번을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주어져 있는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이놈이 항상 성립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은 아니었단 말이야. 하지만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볼 거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볼게요. 자, t 제곱 플러스, 자, 이거는 1 플러스 t라는 거 이해됐지 이제? 그러면 2t 플러스 2라고 쓰고 마이너스 로그 9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건데, 앞쪽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봐요. 자, 우리가
로그 3의 x는 t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부분을 함수로 표현을 해보면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t가 됐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는 거야. 자, 양의 실수 x라고 했지만 이거는 로그 값이 정의되기 위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t라고 하는 놈의 값의 범위는 계속 내려갈 수 있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로그의 그래프를 띄고 있어요. 맞지? 이해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t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이 t는 모든 실수 값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이 t라는 건 양의 실수 x를 다 집어넣어 보면 다시 얘기하면 로그 3x라고 하는 적합 계산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무슨 단서가 있는 거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의 뜻이 처음 건 x에 관한 거였지만 x에 관한 로그 부등식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치환해서 풀 거기 때문에 t에 관한 형태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구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로 바뀌게 된다고요. 됐지? 그러면 이만큼의 식은 결국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로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건데 0이라는 선과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었을 거지만 지금 이 부등식을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이거는 안 돼 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 다른 말로 판별식 d가 0이 됐다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됐다라는 건 교점이 없다라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최종적인 거는 그래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 있으려면 판별식 d가 4분의 d라고 쓸게요. 1-2 플러스 로그 9a라고 하는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부등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로그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9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해석이야 얘들아. 이게 우리가 예제 1, 2, 3, 4, 5를 풀면서 1번, 2번, 4번, 5번은 진짜 단순히 계산 연습을 하는 거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3번과 6번은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된다면 예제 3번과 6번도 꼭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죠?